날씨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할 메뉴는요, 오전에는 좀 이렇게 현지 분들이 좋아할 만한 한식 메뉴를 좀 준비해 갔고요. 오후에는 저희가 면 요리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치즈 해물파전, 부대찌개, 과일을 곁들인 떡볶이, 그리고 칼국수까지 이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후에는 장국수, 물냉면, 비빔냉면인데 저희 어저께 다 양념장 준비했었죠. 그래서 버무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오수한 거 갖다가 막 그냥 끓여 먹었던 있는 김치에다가 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역사라서 예전에 우리 은사님들은 우리들이 방송에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대찌개도 메뉴에 넣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건 뭐 자랑스러운 요리라고 거기 나가서 하느냐고. 근데 좋아해요. 그래서 의정부 쪽에 이게 원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의정부 부대찌개도 가서 먹어보고 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잡뼈가 버려지고 하니까 잡뼈를 푹 끓여놨다가 그냥 음식 자체는 영양분은 있어요. 맛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런 음식은 대부분의 국물 음식은 햄 자체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러나는 음식이 고소하니 더 감칠맛도 돌고 그래요. 내가 조미료 안 넣었어 해도 얘가 가지고 있는 맛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고를 잡뼈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돼지 잡뼈도 괜찮고요. 소 잡뼈. 잡뼈라면 갈비를 뺀 등뼈 정도. 그 다음에 사골 같은 것도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사골이 훨씬 비싸니까 잡뼈로 해요. 근데 여기는 뭐 비슷하다고 안 회장님이 저걸 사오셔서 사골을 어제부터 놨는데 사골의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은 냉수에 담궈뒀다가 핏물을 쫙 빼준 다음에 끓는 물에다가 데쳐내세요. 끓는 물에 혹시 냄새가 많으면 그때 청주를 좀 넣고 데쳐내는 방법도 좋아요. 술은 청주나 소주나 뭐 알코올기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잡내를 끓으면서 날려주죠. 그래서 이제 데쳐낸 다음에 안에 핏물이 안 나올 만큼 푹 삶아서, 그러니까는 데친다기보다도 핏물이 질질질 안 나올 때까지 삶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냉수에다가 헹궈요. 깨끗이 헹궈요. 헹궈서 찬물부터 물을 붓고 끓이는데 그때 우리 한국 같으면 이게 땡글땡글한 동치미 무 같은 아주 야무진 그런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거 해서 같이 넣고 껍질째로 깨끗이 쳐갖고 넣고 같이 끓여줘요. 그러면 무가 물컹하게 익으면서 무의 향과 그다음에 잡내 이거 다 날라가요. 그래서 무의 향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골이 맛있어져요. 그래서 그 무는 먼저 버리고 그다음에 끓인 거예요. 여기는 그런 무를 제가 못 봐서 있는 무 갖고 그냥 푹 끓여서 물어진 거를 아침에 빼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사골국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끓여낸 다음에 쏟아내고 그대로 놔두세요. 그다음에 물을 붓고 또 끓여. 섞어서 양념 이렇게 우리가 식사할 때 드시면 좋고요. 오늘은 뼈를 구운 다음에 밤새도록 구울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어젯밤에 고고 그다음에 아침에 또 일찍 와서 이 라면 사리를 준비했어요. 라면 사리나 우동이나 가래떡도 넣어도 괜찮고요. 우리 여기 가래떡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잘 익은 김치가 필요해요. 이 김치는 우리 어제 첫날 우리 담은 김치예요. 아주 그냥 폭 익었어요. 일부러 폭 시게 했고요. 그래서 요는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마그 소세지. 해마그 소세지는 자체 가지고 있는 맛도 가지고 있으니까 크기를 나분나분. 근데 얘는 끓는 물에 데쳐냈어요. 여기 발색제, 아질산 나트륨이나 아질산염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조미료도 물론 많고요. 지방도 있고요. 만들 때 지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끓는 물에 삶아내세요. 삶아내서 좀 녹일 수 있는 거 좀 녹여내시고 썰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약간 도톰하게 썰어서 데쳐도 괜찮아요. 맛은 좀 없어지죠. 확실히 없어집니다. 제가 접시가 아니라서 이거 좀 사진 찍게 그렇겠군요. 예. 그러면 썰은 걸 여기다 이렇게 놔줄게요. 이렇게 하고 소세지도 마찬가지예요. 소세지도 여기 아주 컬러풀한 소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벗겨냈어요. 이렇게 해서 안 치기 전에 그럼 제가 여기다 놓고서는 해볼게요. 네, 껍질 벗기고 데쳤습니다. 데쳤어요. 네, 이런 가공식품들은 데쳐내는 게 좋아요. 조미료랑 또 발색제, 그다음에 저장
보존료 이런 것들을 다 훑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부. 예전부터 우리는 두부도 참 많이 먹었어요. 그죠? 두부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재료들을 푹푹 넣어서 끓였는데 단지 맛이 좀 좋게 하려고 버려진 햄 소세지를 갖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참 어두운 음식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단단한 두부가 좋겠죠. 이것도 부드럽습니다. 아주. 단단한 두부 그대로 준비하세요. 예. 우리나라는 전골 음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느 나라든지 가면 스팀보트라고 해서 끓여 먹는 거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전골이라고 해서 첫날 얘기했지만 국물 음식 탕에서 찌개, 전골, 찜 뭐 이렇게 가듯이 국물에 따라서 이렇게 국물의 양과 염도에 따라서 음식 이름이 붙여져요. 그리고 먹으면서 끓이면서 먹는 것들, 특히 신설로 같은 거와 전골의 대표지요. 신설로 같은 거는 요거 좀 낫지만 이거 하나라도 대강 넣고 막 끓여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거를 상업화하고 또 이거를 좀 어두운 음식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영양이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예쁘게 놓고 하면 즐겁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막 어두운 음식이라고 막 부글부글 막 다 집어넣고 그냥 대강 끓여 먹는 것보다는 좀 예쁘게 해놓으면 조금 마음이 기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콩들도 콩도 통조림으로 나와 있는 콩이에요. 그래서 푹 삶아서 메주콩 같은데 토마토 케찹 같이 약간 이렇게 푹 삶아진 그런 콩이죠. 이거 넣고 영양가 있어요. 이것도 이따 넣고 하겠습니다. 국물만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예, 그다음에 버섯류 고기는 돼지고기 그냥 다진 거 그냥 쓸게요. 양념 따로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돼지고기가 싫다 그러면 소고기로 해도 괜찮아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넣고 끓이면 까끌까끌 할 수 있어요. 다진 거. 그죠? 익었을 때. 근데 돼지고기는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넣어요. 근데 만약에 돼지를 싫어한다면 이거 다 돼지긴 하지만 소고기가 있으면 소고기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까끌까끌하고 그 양념을 해도 되지만 오늘은 안 해요. 이 부대찌개 때는 양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류 보겠습니다. 버섯류는 뭐 팽이버섯, 뭐 느타리버섯, 그 다음에 요즘 그래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 구하기 쉬운 버섯 그냥 넣어요. 예, 표고버섯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요. 예, 그래서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안 씻혀졌나? 길이를 도톰하게 그냥 썰으세요. 이 버섯은 이 갓에 수분을 함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한 번만 살짝만 헹궈주세요. 예, 그래서 물에다 담궈서 씻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다 살짝 씻어주세요. 또 버섯은 굳이 또 깨끗이 재배된 것들이 많아서 그냥 똑똑 따온 것은 썰어서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키울 때 옆에 있는 부분들 뭐 나무 찌꺼기 같은 게 묻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대파도 역시 어슷어슷 썰어도 되겠고 길이를 이렇게 해서 별로 굵지 않으니까 그죠? 굵지 않으니까 반씩만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그래서 어슷어슷 썰어 넣어도 상관없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한국 대파가 가을에는 크고 튼실하지만 요때쯤 되면 우리도 파가 이래요. 얇아요. 여름철에는 우리도 얘도 넣을 거고요. 그냥 돌려 담을 거니까 버섯. 우리는 팽이버섯이 상당히 싸잖아요. 한국은. 근데 팽이버섯이 여긴 없더라고요. 예. 만만한 게 팽이버섯이에요. 사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전 부쳐서 많이 먹어요. 저는 전을 부쳐서 많이 먹습니다. 버섯 있는 대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라면사리 떡 있고요. 이거 좀 돌려 담을 겁니다.
돌려담을 재료가 다 준비가 됐어요. 김치는 송송 썰을게요. 여기 우리가 소를 넣었잖아요. 무소를 다 넣어가고 했는데 찌개나 이렇게 볶음을 하거나 찌개를 하거나 전골을 하거나에는 얘를 털어내세요. 예, 아깝지만 왜냐하면 얘가 들어가면 지저분해져요. 음식이 짜투리 갖고 한 것 같아요. 남은 찌꺼기는 것 같아서 김치 볶음을 하실 때도 싹 훑어내세요. 예, 아깝지만 여기서 송송. 얘는 폭 익은 김치가 좋아요. 익게 하려고 식초로 뭐 할 수는 없겠지만 폭 익은 묵은지에서 나는 그 우러나는 그 맛이 느끼함을 덜어줘요. 그래서 국물은 좀 이용해도 괜찮지만 건더기는 빼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이제 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치는 거는 이 고기는 밑에다 좀 깔을게요. 하고요. 그다음에 떡은 같이 돌려 담아요. 전골은 예전에 그냥 신솔로도 그렇지만 꾸민다라고 그래요. 전골은 담는다가 아니라 전골은 꾸민다라고 그래요. 감히 부대찌개를 우리가 꾸민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담는 거를 전골을 꾸민다라고 표현을 해요. 버섯 넣고 햄도 넣고 아마 햄 좋아하면 햄을 더 넣고 싶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게 원래 햄찌개니까. 원래 김치찌개에다 햄 많이 넣고 해도 맛있잖아요. 예. 그 햄에서 오는 그 맛이라. 이게 팽이버섯 같으면 가지런히 놓기 좋은데 얘가 또 두부도 그렇고 전골 냄비는 좀 벌어지고 그죠? 그래야 좋은데 이게 조금 좁으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주시고요. 김치는 가운데다 놓을게요. 그다음에 파는 파란 부분을 살려서 색깔이 비슷한 색깔을 좀 떨구어서 멀리 비슷한 색깔은 떨구고 다른 색깔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제가 여기 김치 국물이 맛있어요. 그래서 김치 국물에다 해볼게요. 예, 이거는 거기 레시피는 없는데 응용하기 나름이죠. 여기다가 간장 그 다음에 설탕을 약간 넣어서 감칠맛을 줬어요. 감칠맛 주고요. 그 다음에 생강즙 여기다 왜 아깝게 이런 통에다 하나 주면 여러분이 다 일일이 재면 힘드니까 다 재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된장하고 그 국물에 구수한 맛을 된장 약간 줬어요. 된장 약간 줘서 하고 이건 국간장인가 이거 적국 줬어요. 제가 간을 적국으로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육개장 끓이고 미역국 끓일 때 까나리 액젓으로 양념을 하면 국간장도 좋지만 국간장이 맛있으면 그 괜찮은데 영 맛이 안 난다. 고기 또 맛이 좀 떨어지고 그럴 때는 예, 까나리 액젓에 멸치 액젓 그 액젓의 향이 풍기면 좀 더 맛있어져요. 물론 거기 조미료도 물론 들어있지만 오리지널한 액젓도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마늘을 좀 넉넉히 다진 마늘 이때는 다져서 냉동시켜 놓은 그 마늘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게 청주인가요? 네. 청주인가요? 네네. 청주. 그 레시피 여러분 다 있습니다. 이거 생강? 이거 양파즙. 그래서 제가 여기 고춧가루를 조금 안 했나요? 고춧가루를 향을 넣어도 되고요. 저는 김치가 한국 김치는 좀 빨그스름해요. 그래서 고춧가루 조금만 넣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만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게 빨간 김치, 이거 찌개가 빨간 찌개는 아니에요. 예, 된장만 풀어서. 네, 국간장 넣었어요. 예, 아까 넣었어요. 처음에. 예, 처음에 있었어요. 간장. 아마 여기가 다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짭조름하죠. 간이 이렇게 해서 부어놔 주고요.
그 다음에 사골 국물 푹 고운 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마늘이 좀 크다. 콩이. 콩은 위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넣어줘도 괜찮아요. 이 역시 양념은 미리 다 해놔도 괜찮습니다. 양념만 미리 해놨다가 예. 사골 육수는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끓이면서 간을 보도록 하고요. 예, 여기 간이 들어가 있어서 마늘이 좀 크게 됐다. 예, 국물 좀만 더 주세요. 그리고 라면 사리는 처음에부터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나중에 넣을 것 같으면 끓는 물에 한번 데쳐갖고 살짝 반숙된 거를 넣었으면 좋아요. 미리부터 넣지 말고는 꺼룩해져서 얘가 잘 안 익어요. 그래서 물론 젊은 사람들은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라면이 폭 익은 거는 좋아하면 연세 드신 분이고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면 애들이에요. 예, 나이를 그걸로 알면 됩니다. 꼬들꼬들한 게 좋으시죠? 푹 퍼진 거요. 그리고 여기에 국물의 거룩함을 치즈로 해서 줘요. 양념 위에다가 딱 얹어서 치즈로 이렇게 해서 위에다 얹어서 양념 위에 얹어갖고 주고요. 그다음 얘는 살짝 데쳐서 위에다 얹어도 되고요. 예. 지금 넣지 말고요. 얘는 저 살짝 데칠게요. 옆에서 물에다 살짝 좀 끓여주세요. 끓였다가 마지막에 넣을게요. 그래서 끓인 물 버리고 라면만 건져서 딱 넣어도 괜찮아요. 기름에 튀긴 거. 그래서 이제는 부르르 주방에서 부르르 끓여갖고 나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빨간 정도는 된장의 간으로만 했는데 된장도 조금 제가 여기 그 파는 된장이죠? 네. 당면은 밑에 깔렸으니까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일을 곁들인 떡볶이. 떡볶이를 얘는 이제 삶아서 바로 넣을게요. 그러면 얘를 좀 끄집어낼까 봐요. 네. 예, 끄집어내고 얘를 그리 옮기고 떡볶이를 여기서 할게요. 떡볶이는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과일 떡볶이가 아니라 과일을 곁들인 떡볶이에요. 그래서 매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맵게 떡볶이는 하지만 옆에 과일을 돌려놔서 과일이랑 싸서 먹거나 과일하고 곁들여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예, 말레이시아에서 이거를 했더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별거는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는 아닌데 현지에서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멸치 국물을 준비했습니다. 멸치 국물은 아까 얘기해 놓은 거. 예. 멸치 육수 내는 방법은 아시죠? 예,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기 내가 멸치 담궈 놓은 거 있죠? 거기. 아까 멸치하고 다시마를 담궈 놓은 게 있어요. 네? 뒷포리도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내장은 빼내는 이유가 쓸개가 있잖아요. 그다음 내장 바다 오염 물질 때문에 제가 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 빼주고요. 이렇게 멸치하고 다시마를 지금 그릇이 많이 안 커서 진하게 우려놔도 이렇게 불려놔도 괜찮아요. 불려놔서 하루 저녁 놔두면 진하게 우러나죠. 그때 이제 물을 좀 넣어놓게 붓고 끓이는 거예요. 뚜껑 열고 부르르 끓으면 약하게 줄여서 10분. 그리고 건져내면 되고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이렇게 불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멸치가 퉁퉁 다시마도 퉁퉁 불어서 국물에 많이 충분히 우러나와 있어요. 그 충분히 우러나온 거를 끓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거 바로 넣고 끓이게 되면은 얘가 불어나기도 전에 10분 안에 꺼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멸치랑 다시마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비린내. 예. 매운탕도 그렇고요. 매운탕이나 생선찜을 하거나 할 때 뚜껑을 지그려 놓고 하지 꽉 덮으면 안 돼요. 냄새가 나요. 예. 비린내가 날아갈 수 있도록 청주를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생강즙이든 뭐든 넣고 양념을 했는데 뚜껑을 꼭 덮어 놓고 있으면 그 비린내가 그 안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그려 놓든지 멸치 국물은 뚜껑을 열어 놓고 끓이세요. 그래서 날아가 버리게. 예, 그렇게 하면 멸치 국물을 맛있게 그 멸치를 드실 수가 있는데 멸치 국물을 오늘 그렇게 준비한 근데 여기다가 이제는
끓일 때 우릴 때 만약에 뭐 북어 머리를 북어 대가리를 넣겠다 그러면은 같이 우려주고요. 딱딱한 건 새우를 넣겠다 마른 새우 그러면 처음부터 넣고 같이 불려주는 거예요. 대신에 대파, 마늘, 생강, 그다음에 생강 우릴 때 들어가는 고추 이런 걸 하려면 얇게 썰어서 끓일 때 같이 넣으면 되겠죠. 우려놓고 나서 그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그렇게 우려놓은 멸치 국물이에요. 멸치 국물에다가 양념을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떡은 아까 떡은 냉수에 담궈서 건져놨어요. 냉수에 건져서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딱딱하지 않게 그죠? 딱딱하지 않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부처로 있으면은 이건 여기 떡으로 하는 여기 쌀로 하는 거죠. 이거는 여기 쌀로 하겠죠. 예. 그래서 분이 떡볶이집에 보면은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내지는 한국 사람들은 쫀득한 쌀떡을 좋아하는 반면에 젊은 애들은 밀가루가 들어간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해요.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않은 거. 이 애들이 서구화되나. 그래서 학교 앞에 가면 떡볶이 떡들이 다 밀가루가 섞인 떡이에요. 그리고 진짜 고급스러운 우리 좀 먹겠다 하면 쌀떡만 고집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끈기 떨어지는 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담가 놓으시고요. 멸치 육수에다 양념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양념된 거 이게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제가 사과즙으로 고추장에 단맛을 제가 향을 줘봤어요. 과일로 곁들일 거니까 안에도 과일을 넣고 소스를 만들어 봤어요. 양념을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낮은 대로 하려니까 그다음에 고추장 먼저 넣을게요. 고추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약간 어두우면 색깔이 또 예쁘게 하려면 고운 고춧가루, 밝은 고춧가루 조금 섞어주는 것도 비결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고추장 자체가 괜찮으면 안 넣어도 상관없고요. 이 음식이라는 게 가공식품 갖고 딱 쓰면 어디 제품 딱딱 쓰면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데 집에서 담근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농산물 같은 거 이용하다 보면 현지에서 또 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건 있어요. 설탕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간장, 이게 아마 국간장일 겁니다. 그다음에 진간장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운 색깔 조금 넣어줬어요. 근데 거친 거 말고 고운 걸로 한번 쓰고 머리가 아깝네. 물엿 들어갔습니다. 물엿은 조청 써도 괜찮아요. 그 갈색 조청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 고추장들은 담궈 드시나요? 사서 고추장도 엿고추장을 쉽게 담그실 수가 있어요. 어제 얘기했지만 조청도 집에서 만들기도 쉽거든요. 조청 담궈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거는 메주가루, 메주가루하고 조청하고 메주가루하고 조청하고 고춧가루만 고우면 되죠. 그것만 해놓고 소금만 넣으면 진짜 맛있게 잘 익어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여기 많이 나는 과실로 청을 만들어 갖고 넣어서 섞어준다든지 하면 그 향이 나는 뭐가 있을까요? 레몬 고추장도 해가지고는 식초 들어가는 무침에 들어가는 거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레몬즙을 넣어서 그죠? 예, 그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있는 재료를 이용한다면. 그다음에 참기름은 처음에 넣어도 되지. 보통 양념할 때 처음에 넣고 하기도 하고요. 반은 섞어서 먼저 하다가 마지막에 또 참기름 넣어주기도 하고 참기름은 조금 이렇게 향을 살려야 된다 생각하면요. 음식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향이 살려지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반은 처음에 양념에 집어넣고 반은 마지막에 넣어주는 것도 기억을 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참기름을 제가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마늘이 있습니다. 우리 마늘을 조금 더 곱게 다져도 좋아요. 그다음 들어가는 채소들 보겠습니다. 깨소금도 마지막에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참기름하고 깨소금 집어넣고요. 들어가는 채소 우리 여기 소세지도 집어넣어요. 핑거 소세지 내지는 칼집 이렇게 내서 넣으면 좋았는데 이게 미리 데쳐버려가지고
간이 뵐 수 있도록 그래서 넣어도 되고요. 끓여준 다음에 넣는다 그랬는데 제가 끓여주세요. 얘를 양념을 끓여주고 여기 데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묵도 데치세요. 근데 어묵이 조금 우리 한국에는 영진 어묵, 부산 어묵도 유명한 어묵들 많잖아요. 일본에서도 사가지고 간다는 어묵들. 예. 어묵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 양배추가 쉽게 숨이 죽지 않은 대신에 또 꼬들한 맛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볶음 끓임에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소세지. 좋아하는 위주로. 그다음에 양념장이 끓으면 넣고 약간 거룩하게 졸여주시면 돼요. 10분 정도? 10분 남짓? 그래서 어묵도 데쳐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역시 첨가물이 많아요. 튀겨진 기름도 문제지만 첨가물 때문에 데쳐내고 나면 조금 뭐랄까 깔끔하다 그럴까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기름기, 겉에 도는 기름, 튀겼던 기름을 없애주는 그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첨가물 녹여주는 방법. 그다음에 채소하고 넣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끓으면. 예, 어이구 다 돼가는군요. 그래서 넣어서 사진 찍을 분 있으시면 찍으시고요. 그래서 국물을 이거 우리 사진 찍으셨어요? 여기 찍으시고. 조금 싱겁다. 조금 싱거워서. 네. 국간장 좀 주세요. 예. 간장은 간을 조절을 하세요. 예, 조금 싱겁고요. 매운 것도 조절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다 섞어야 좀 거룩한 치즈랑 녹아서 맛이 좋아요. 됐습니다. 네. 찍고요. 이거 끓으면 넣겠습니다. 참기름하고 깨소금만 뭐 통깨 넣어도 여기는 상관없어요. 매운 거일 때 통깨를 위에다 올려주면 좋고요. 우리나라 그 떡볶이 집에 떡볶이 그러니까 팬이 알루미늄 팬이죠? 잘 안 탑니다. 옆에 거룩한 양념이 줄어들긴 줄어들어도 이렇게 새까맣게 타진 않아요. 그래서 스테인레스는 조금 그래서 음식을 할 때 탄맛이 원하지 않은 탄맛이 곁들여져요. 이거 좀 보세요. 그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알루미늄 두꺼운 그 알루미늄 아니면 스테인레스 두꺼운 거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기도 역시 라면 넣기도 하죠. 네, 라면도 넣고 또 계란도 삶아서 넣기도 하고 막 쫄면도 넣기도 하고요. 라면도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과일로 만약에 이게 이런 거 할 때 안에 좀 딱딱한 게 있으면 불을 약하게 해서 좀 해주는 것도 요령이에요. 불만 세게 해서 하면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 파인애플, 생파인애플 있으면 생파인애플 쓰세요. 네,
곁들일 수 써서 얇게 해서 했는데 껍질에 사과 이거 있어도 돼요. 껍질 있어도 돼요. 네. 껍질째 먹어도 되잖아요. 예. 저기 레시피가 줄여지면서 저거 뭐죠? 저기 부대찌개에 원래 그 간이 추가 간을 안 해도 맛있었는데 여기 와서 뭐가 좀 싱거워졌나? 제가 저거를 많이 하는 음식이거든요. 집에서 조금 달라요. 예, 원했던 것이. 사과를 이렇게 놔야 되겠네. 된장 맛에 구수한 게 저게 참 어우러지거든요. 예. 파인애플 양이 적으니까 사과로만 돌려놓을까 봐요. 안에는. 참기름 마지막에 좀 넣어주고 간 좀 볼래요? 맞아요? 국물을 좀 있게 해서 넣어볼게요. 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파요. 대파 어서 썰어서 넣어도 되고 파란색으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떡이 먼저니까 떡을 먼저. 이렇게 해서. 네. 매운 거면 좀 더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과일하고 같이 이렇게 놓으면 이게 외국인들한테 이게 매우면 어떡할까 하면 과일이 있으니까 좀 먹어도 얼른 과일 먹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인애플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키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골드 키위가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거 간을 먼저 보시고 하셔야 돼요. 물 조금만 주세요. 반죽물. 반죽을 할 때는요, 밀가루만 해도 돼요. 중력분, 우리 그 밀가루에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이 있어요. 강력분 같은 경우는 밀가루에 글루테닌,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합쳐서 물로 반죽이 되면 글루텐이 형성이 돼요. 글루테닌,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이 밀가루에는 있어요. 밀에는. 그래서 그거를 반죽을 물을 넣고 막 치대게 되면 소금이 들어가면 더 잘 되고 치대게 되면 글루텐이라는 끈적끈적한 게 생겨요. 그게 단백질, 밀단백질, 글루텐이라는 점성물질이 생기는데 그것이 함량이 많은 것이 강력분이에요. 보통 밀의 13% 정도 되는 게 강력분이에요.
그다음에 중력분 그러면 9% 10% 그 정도 99 내지 10% 정도 되는 함량을 가지고 있는 건 중력분. 박력분은 7% 정도 되는 그 아래 그 함량이에요. 그래서 빵이나 식빵이나 이스트로 막 부풀려야 되는데 부풀릴 때 그 공기를 함유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려면 글루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강력분은 빵을 할 때, 이스트로 부풀리는 걸 할 때는 좋고, 그다음에 박력분은 비스킷, 그다음에 베이킹 파우더나 계란 거품으로만 이렇게 폭삭하게, 포실포실하게, 바삭바삭하게 하는 거는 박력분. 그다음에 칼국수라든지 일반적인 요리를 할 때 쓰는 거는 중력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중력분 해도 되고 강력분을 써도 되지만 실수 없이 하는 거 무난하게 쓰는 거는 중력분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하이브리드하고 스탠다드 두 가지 뿐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스탠다드로 해야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중력분만 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여기 콩가루를 집어넣었어요. 생콩가루를 20%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20% 함량이, 그러니까 밀가루의 20%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20% 함량이 되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8대 2로 넣었어요. 그래서 8대 2로 네네 8대 2. 칼국수 반죽할게요. 칼국수 밀가루하고 콩가루 섞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글루텐 함량이 쫀득쫀득하게 잘하게 하려면 소금을 넣어준다 그랬죠? 소금하고 물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 약간 꼬집보다 좀 많네. 이렇게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식용유 조금만 주세요. 네. 식용유를 조금 넣으면 달라붙는 걸 막을 수가 있어. 손에 좀 달라붙는 걸 반죽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줄게요. 조금만. 한 작은술보다 요 양이면 한 작은술보다 좀 작게 조금만.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고요. 그다음에 물을 넣을 건데 물의 분량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따라 좀 조금 넣으세요. 한 숟가락 정도 먼저 넣고 흩트리세요. 밀가루 반죽 이렇게 흩트리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흩트리면 물방울이 번집니다. 근데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조금 처음에도 조금. 분량이 만약에 여기에 반컵이 들어간데도 처음에 반컵을 덜렁 넣지 말고요. 중간중간 나눠서 넣으세요. 그리고 물을 분산시키세요. 이때 좀 넣은 것만큼 반죽을 해버리면 거기가 떡덩어리가 돼서 나중에 고루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을 분산시키세요. 이렇게 분산시켜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원래 밀가루 반죽은 전날 해놔야 돼요. 그리고 왜 어느 집에 한국에서 어느 지방에 어느 집에 칼국수가 되게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의 비법 파헤치러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국수가 맛있어요. 국수가 맛있고 국수 맛있는데 국물도 다양하게 해요. 근데 국수 이 반죽을 해서 저녁에 해서 두 부부가 이렇게 다 포장해가 둘이서 꼭 끌어안고 이렇게 뱅뱅뱅 말아 밟아요. 그게 TV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밟아줘야 밟아주고 또 숙성을 시켜야 이 칼국수가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해놨거든요. 아까 근데 이거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이 그냥 한 걸로 하셔야 되고 이거 보세요. 촉촉하게 분산이 다 됐죠. 알갱이로 물이 다 분산이 됐잖아. 이렇게 이거를 합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조금 해봐갖고 반죽이 아직 안 될 것 같다는 물을 좀 더 넣는 거예요. 분산을 계속 시킨 다음에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된 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거는 이 방법은 제가 일본에서 우동 만드는 대우찌 우동, 그래서 손으로 우동 만드는 그 기술자들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물 분자를 분산시켜서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마른 가루가 없이 촉촉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한 덩어리로 잡아줘요. 근데 이때 해봐갖고 아직 좀 되다 싶으면 이걸 물로 조절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래서 이걸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은 해서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조금 질어져요. 조금만.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8대 2로 했어요. 7대 3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부족한 것들 해가면서 지른 거는 자꾸 가루가 들어가면서 반죽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촉촉해졌죠? 촉촉한 거가 만지기가 편해요. 생콩가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될 것 같으면 이제 키가 작아갖고 이거는 힘을 내리 누르기 좋아서 조금 내려가야 낮아야 좋아요, 그죠? 그래서 비닐봉지에다가 싹 넣어놓으세요. 비닐봉지 아까 저기 김 선생님 냉장고에 내가 해놓은 거 봉지 있어요. 그걸 꺼내주세요. 이렇게 산덩어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놔두면 숙성을 시키면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콩가루 냄새가 날콩가루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조금 된 것 같아요. 치울게요. 얘는 가루 밀어주는 거는 요 바닥 맨바닥에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육수는 닭육수로 할게요. 멸치 육수 여기다 싸요. 여기다 싸요. 멸치 육수, 닭 육수 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닭 육수로 할게요. 닭 역시 마찬가지로 통마리를 깨끗이 쳐서 껍질 그 털 같은 거 다 뺏기고 하나도 없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에 내장 등 쪽에 등뼈 쪽에 있는 그 신장이니 뭐니 핏물 있는 거 싹 긁어내야 그다음에 목 쪽이랑 다 봐서 피가 덩어리가 있거나 내장이 있거나 이런 거를 싹 빼내야 육수가 깔끔하게 되죠. 그래서 미리 데쳐낼 필요는 없고 냉수에 넣고 끓일 때 파하고 마늘하고 생강 뭐 청주든지 넣어서 닭의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르죠. 이거는 다 건져낸 거예요. 끓여서 미리 육수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여기다가 바닥에다 할게요. 이 바닥이 더 나아요. 이따가 깔아주시고요. 그래서 만두를 하거나 매작가를 하거나 뭐를 한국 음식 중에 밀가루로 하는 음식들 반죽해서 한번 이거 좀 빨아주세요. 한 번만 더. 손만 더 쉬고. 칼국수는 얼마 안 되는데 홍두깨가 엄청 크네요. 아니요. 이 홍두깨로 할게요. 이거는 파이 만들 서양 조리에 파이 하는 거 쓰면 되죠. 그래서 반죽은 미리 해놔두면 차지게 어제 저녁에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침에 와서 제가 했어요. 그리고 밀가루는 글루텐으로 형성된 거는 이렇게 글루텐은 밀어줬을 때 금방 반죽해서 밀면 쫙 쪼그라들어요.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조금 쳐박아 이렇게 방치시켜 휴지를 시킨다 그러죠. 이게 방치시켜주면 또 지가 힘이 팍 퍼져서 그때 밀어져요. 막 밀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밀면 자꾸 줄어들 경우 있잖아요. 그죠? 급하게 할 때. 그럴 때는 좀 놔뒀다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얘는 반죽이 잘 됐어요. 그래서 덧가루 굳이 기름 뿌렸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덧가루는 조금만. 아유, 얘가 너무 크네. 그래서 물론 기계로 요즘 다 해도 되죠. 그죠? 기계로 많이 있으니까. 근데 덧가루를 많이 넣으면 많이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국물이 텁텁해질까 봐. 국물은 닭육수 그렇게 해서 내놓은 거를 차갑게 식혀가지고 이것도 역시 힘을 받아야 좀 낮아야 잘 되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힘을 못 받네요, 제가. 네. 이게 콩가루 해서 까뭇까뭇한가 봐요. 그래서 왜 많이 할 때는 이 콩두께다 말아갖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작아서 애매하네요. 아유, 괜찮아요. 다 됐어요. 얇게 해도 제가 여러분 그 한식대첩에서 첫 번에 그 데스매치 할 때 칼국수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면 저도 그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해서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근데 칼국수예요. 근데 그 반죽을 해야 되는데 그 30분 내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30분 내에 칼국수를 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을 맞추는데 뭐 5분마다 바꾸면서 했나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하다 말면 또 5분 있다 또 우리 또 보조가 와서 또 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반죽을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있으면 싸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봉지, 뭐, 밀가루 봉지 하나에다가 밀방망이 하나. 저도 뭐, 하기 나름이지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물 좀 끓여주세요. 도톰할 것 같아요. 얘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을 조금 두고 밀면 훨씬 잘 밀어져요. 이게 바로바로 밀면 그래서 썰어주겠습니다. 칼국수는 칼로 썰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마 올려주세요. 그럴 때 칼국수 썰을 때 국물에다 먼저 간을 하겠습니다. 닭국물로 했기 때문에 닭고기가 올라갈 거예요. 닭고기를 양념을 해서 얹어도 되고요. 국간장 양념, 호박하고 국간장, 이거 국간장인가 봐요? 진간장? 진간장, 국간장 좀 주세요. 국간장이나 너무 또 닭육수기 때문에 까맣지 않게 소금하고 섞어서 하세요. 너무 강하지 않게. 숟가락도 하나 주세요. 간을 아예 해서 할게요. 하고 파마늘 양념은 호박을 넣어도 되고 이때 버섯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호박을 채로 썰어도 됩니다. 채로 썰어도 되고 고명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볶아서 같이 넣고 끓여도 됩니다.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맞춰서 해주세요. 호박도 준비하고요. 호박하고 칼국수하고 익는 정도가 어떤가에 생각을 또 해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닭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전 썰고 하나 맞고요. 요즘은 기계로도 잘들 빼시니까 손으로 했을 때 마지막을 이게 큰 걸 남겨둬갖고 그대로 저 먹는 게 또 즐거웠었어요. 저는 요거 크게 넣어달라고 해서 네, 이렇게. 닭고기는 익었기 때문에 양념을 해서 넣어도 되고요. 처음부터 넣어도 상관없어요. 얘를 그냥 깔끔하게 양념장을 곁들일 것 같으면 얘를 그냥 넣고요. 아니면 양념을 해서 넣을 걸 그랬나? 칼국수 끓을 때 넣겠습니다. 호박하고 칼국수가 익는 속도가 비슷할 것 같아요. 젓가락. 콩가루가 들어가서 구수해요. 이 칼국수가 쫀득한 맛이 밀가루 반보다는 조금 떨어져도 콩가루의 구수함이 있어서요. 닭고기를 양념을 해서 고명으로 얹는다고 해놓고 제가 다 집어 넣어버렸네요. 그러면 요거는 그걸로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 고기 들어갔고요. 고명으로 해서 제가 위에다 얹어 볼게요. 파마늘 좀 넣고요. 깨소금 약간, 참기름, 후추, 흰 후추 해서 이거는 위에다 고명으로. 간은 다 돼 있는 거고요. 쪄서 양념장 얘로
저 위에 걸로. 양념장도 확인하라. 이거는 국간장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양념장은 진간장으로 해도 뭐 급하게 해서 먹기는 하는데요. 국물에다 간을 할 때는 국간장이 또 좋아요. 깔끔하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약간 넣고요. 여기 양념이 다 돼 있으면, 간이 다 돼 있으면 여기다 물을 조금 섞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참기름, 그다음에 고추, 파란 고추, 빨간 고추. 또 되직하게 해도 되고요. 물을 조금 섞어줘서 희석된 양념장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참기름. 그래서 예, 국간장으로 하는 게 깔끔은 해요. 예. 거기다가 담을까요? 작을 것 같은데. 이게 급하다고 또 덜 끓여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뚜껑을 살짝 덮는 게 익는 게 빠르고요. 이렇게 하고. 이게 국수가 조금 꼬들꼬들하네요. 예. 여기다 놓으니까 이건 국물을 넣어야지. 칼국수는 국물이 좀 있어야 되니까. 예. 또 이런 데도 당근 꼭 넣는 분들이 계셔요. 당근 넣지 마세요. 예, 당근 꼭 넣으세요. 아무튼 예, 시골 가면 더 그래요. 예, 네, 넣지 마시라고요. 예, 맛도 그렇고 품위가 아니에요. 당근은 예쁜 게 아니에요. 여기다 놓으면은. 그죠? 그렇고요. 양념장 곁들이고. 양념장 없어도 깔끔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 양념장 종지 예쁜 데다 해서 그래 가지고 찍어요? 네. 참기름도 먹을 때 더 넣을 겁니다. 비빔냉면은 또 비벼질 때 그 맛과 참기름의 향이 또 한 몫 더 해요. 그래서 간을 볼게요. 간 보세요. 선생님 김치 담글 때도 이렇게 숙성을 해놓는 게 좋나요? 아니 저 김치는 김치를 숙성시킬 거잖아. 김치를 숙성시킬 거잖아. 그래서 김치 배추가 익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보관은 한 어느 정도까지? 요렇게까지 보관은 꽤 오래 가요. 예. 김치처럼 숙성시킨 맛을 내줘요.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한 달 정도 네, 한 달까지도 하더라고요. 음식점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 들어가고 내일 식초 들어가고 해서 너무 맛있어요. 안 해도 맛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내일 비빔냉면하고 이거하고 좀 어우러서 냉면도 드시고 또 내일은 특강이 또 있어요. 여러분 비밀로 할까? 네, 비밀이야. 아니지, 알려줘야 옆에 사람도 누구 데려오세요. 그래서 더 이왕이면 더 들으셔도 되잖아요. 하진 않아도 저 내일이 마지막이 수업이잖아요. 여기는 타락죽. 예, 말로만 듣던 타락죽, 임금님이 드시던 타락죽, 그 한식 대첩 시즌 1에서 첫 번째 제가 해서 또 그 아주 좋은 평을 받았는데 저는 그거 즐겨 해요. 타락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려드릴까? 또 아주 쉽고 여기 감자 맛있잖아요. 감자로 하는 감자 옹심이 쉽고 맛있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 그 두 가지 보너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 조금만 주세요. 반죽물. 반죽을 할 때는요, 밀가루만 해도 돼요. 중력분, 우리 그 밀가루에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이 있어요. 강력분 같은 경우는 밀가루에 글루테닌,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합쳐서 물로 반죽이 되면 글루텐이 형성이 돼요. 글루테닌,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이 밀가루에는 있어요. 밀에는. 그래서 그거를 반죽을 물을 넣고 막 치대게 되면 소금이 들어가면 더 잘 되고 치대게 되면 글루텐이라는 끈적끈적한 게 생겨요. 그게 단백질, 밀단백질, 글루텐이라는 점성물질이 생기는데 그것이 함량이 많은 것이 강력분이에요. 보통 밀의 13% 정도 되는 게 강력분이에요. 그다음에 중력분 그러면 9%, 10% 그 정도, 99 내지 10% 정도 되는 함량을 가지고 있는 건 중력분. 박력분은 7% 정도 되는 그 아래 그 함량이에요. 그래서 빵이나 식빵이나 이스트로 막 부풀려야 되는데 부풀릴 때 그 공기를 함유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려면 글루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강력분은 빵을 할 때, 이스트로 부풀리는 걸 할 때는 좋고, 그다음에 박력분은 비스킷, 그다음에 베이킹 파우더나 계란 거품으로만 이렇게 폭삭하게, 포실포실하게, 바삭바삭하게 하는 거는 박력분. 그다음에 칼국수라든지 일반적인 요리를 할 때 쓰는 거는 중력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중력분 해도 되고 강력분을 써도 되지만 실수 없이 하는 거 무난하게 쓰는 거는 중력분이 괜찮아요. 근데 이 그래서 나라는요 하이브리드하고 스탠다드 두 가지 쓰거든요. 그래요. 그럼 스탠다드로 해야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중력분만 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여기 콩가루를 집어넣었어요. 생콩가루를 20%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20% 함량이, 그러니까 밀가루의 20%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20% 함량이 되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8대 2로 넣었어요. 그래서 8대 2로 네네 8대 2예요. 칼국수 반죽할게요. 칼국수 밀가루하고 콩가루 섞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글루텐 함량이 쫀득쫀득하게 잘 하게 하려면 소금을 넣어준다 그랬죠? 소금하고 물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 약간 꼬집보다 좀 많네. 이렇게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식용유 조금만 주세요. 네. 식용유를 조금 넣으면 달라붙는 걸 막을 수가 있어. 손에 좀 달라붙는 걸 반죽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줄게요. 조금만 한 작은술보다 요 양이면 한 작은술보다 좀 작게 조금만.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고요. 그다음에 물을 넣을 건데 물의 분량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따라 좀 조금 넣으세요. 한 숟가락 정도 먼저 넣고 흐트리세요. 밀가루 반죽 이렇게 흐트리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흐트리면 물방울이 번집니다. 근데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조금 처음에도 조금. 분량이 만약에 여기에 반컵이 들어간데도 처음에 반컵을 덜렁 넣지 말고요. 중간중간 나눠서 넣으세요. 그리고 물을 분산시키세요. 이때 좀 넣은 것만큼 반죽을 해버리면 거기가 떡덩어리가 돼서 나중에 고루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을 분산시키세요. 이렇게 분산시켜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원래 밀가루 반죽은 전날 해놔야 돼요. 그리고 왜 어느 집에 한국에서 어느 지방에 어느 집에 칼국수가 되게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의 비법 파헤치러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국수가 맛있어요. 국수가 맛있고 국수 맛있는데 국물도 다양하게 해요. 근데 국수 이 반죽을 해서 저녁에 해서 두 부부가 이렇게 다 포장해가 둘이서 꼭 끌어안고 이렇게 뱅뱅뱅 말아 밟아요. 그게 TV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밟아줘야 밟아주고 또 숙성을 시켜야 이 칼국수가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해놨거든요. 아까 근데 이거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이 그냥 한 걸로 하셔야 되고 이거 보세요. 촉촉하게 분산이 다 됐죠. 알갱이로 물이 다 분산이 됐잖아. 이렇게 이거를 합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조금 해봐갖고 반죽이 아직 안 될 것 같다는 물을 좀 더 넣는 거예요. 분산을 계속 시킨 다음에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된 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거는 이 방법은 제가 일본에서 우동 만드는 대우찌 우동 그래서 손으로 우동 만드는 그 기술자들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물 분자를 분산시켜서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마른 가루가 없이 촉촉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한 덩어리로 잡아줘요. 근데 이때 해봐갖고 아직 좀 되다 싶으면 이걸 물로 조절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래서 이걸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은 해서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조금 질어져요. 조금만.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돼. 8대2로 했어요. 7대3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부족한 것들 해가면서 지른 거는 자꾸 가루가 들어가면서 반죽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촉촉해졌죠? 촉촉한 거가 만지기가 편해요. 생콩가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될 것 같으면 이제 키가 작아갖고 이거는 힘을 내리 누르기 좋아서 조금 내려가야 낮아야 좋아요, 그죠? 그래서 비닐봉지에다가 싹 넣어놓으세요. 비닐봉지 아까 저기 김 선생님 냉장고에 내가 해놓은 거 봉지 있어요. 그걸 꺼내주세요. 이렇게 산덩어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놔두면 숙성을 시키면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콩가루 냄새가 날콩가루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조금 된 것 같아요. 치울게요. 얘는 가루 밀어주는 거는 요 바닥 맨바닥에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육수는 닭육수로 할게요. 멸치 육수 여기다 싸요. 여기다 싸요. 멸치 육수, 닭 육수 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닭 육수로 할게요. 닭 역시 마찬가지로 통마리를 깨끗이 쳐서 껍질 그 털 같은 거 다 뺏기고 하나도 없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에 내장 등 쪽에 등뼈 쪽에 있는 그 신장이니 뭐니 핏물 있는 거 싹 긁어내야 그다음에 목 쪽이랑 다 봐서 피가 덩어리가 있거나 내장이 있거나 이런 거를 싹 빼내야 육수가 깔끔하게 되죠. 그래서 미리 데쳐낼 필요는 없고 냉수에 넣고 끓일 때 파하고 마늘하고 생강 뭐 청주든지 이렇게 넣어서 닭의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르죠. 이거는 다 건져낸 거예요. 끓여서 미리 육수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여기다가 바닥에다 할게요. 이 바닥이 더 나아요. 이따가 깔아주시고요. 그래서 만두를 하거나 매작가를 하거나 뭐를 한국 음식 중에 밀가루로 하는 음식들 반죽해서 한번 이거 좀 빨아주세요. 한 번만 더. 손만 더 씻고. 칼국수는 얼마 안 되는데 홍두깨가 엄청 크네요. 아니요. 이 홍두깨로 할게요. 이거는 파이 만들 그 서양 조리에 파이 하는 거 쓰면 되죠. 그래서 반죽은 미리 해놔두면 차지게 어제 저녁에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침에 와서 제가 했어요. 그리고 밀가루는 글루텐으로 형성된 거는 이렇게 글루텐은 밀어줬을 때 금방 반죽해서 밀면 쫙 쪼그라들어요.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조금 쳐박아 이렇게 방치시켜 휴지를 시킨다 그러죠. 이게 방치시켜주면 또 지가 힘이 팍 퍼져서 그때 밀어져요. 막 밀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밀면 자꾸 줄어들 경우 있잖아요. 그죠? 급하게 할 때. 그럴 때는 좀 놔뒀다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얘는 반죽이 잘 됐어요. 그래서 덧가루 굳이 기름 뿌렸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덧가루는 조금만. 아휴, 얘가 너무 크네. 그래서 물론 기계로 요즘 다 해도 되죠. 그죠? 기계로 많이 있으니까. 근데 덧가루를 많이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국물이 텁텁해질까 봐. 국물은 닭육수 그렇게 해서 내놓은 거를 차갑게 식혀가지고 이것도 역시 힘을 받아야 좀 낮아야 잘 되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힘을 못 받네요, 제가. 네. 이게 콩가루 해서 까뭇까뭇한가 봐요. 그래서 왜 많이 할 때는 이 콩두께다 말아갖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작아서 애매하네요. 아휴, 괜찮아요. 다 됐어요. 얇게 해도 제가 여러분 그 한식대첩에서 첫 번에 그 데스매치 할 때 칼국수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면 저도 그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근데 칼국수예요. 근데 그 반죽을 해야 되는데 그 30분 내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30분 내에 칼국수를 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을 맞추는데 뭐 5분마다 바꾸면서 했나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하다 말면 또 5분 있다 또 우리 또 보조가 와서 또 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반죽을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좀 싸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봉지 뭐 밀가루 봉지 하나에다가 밀방망이 하나 저도 뭐 하기 나름이지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물 좀 끓여주세요. 도톰할 것 같아요. 얘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을 조금 두고 밀면 훨씬 잘 밀어져요. 이게 바로바로 밀면 그래서 썰어주겠습니다. 칼국수는 칼로 썰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마 올려주세요. 그럴 때 칼국수 썰을 때 국물에다 먼저 간을 하겠습니다. 닭국물로 했기 때문에 닭고기가 올라갈 거예요. 닭고기를 양념을 해서 얹어도 되고요. 국간장 양념 호박하고 국간장 이거 국간장인가 봐요? 진간장? 진간장 국간장 좀 주세요. 국간장이나 너무 또 닭육수기 때문에 까맣지 않게 소금하고 섞어서 하세요. 너무 강하지 않게. 숟가락도 하나 주세요. 간을 아예 해서 할게요. 하고 파마늘 양념은 호박을 넣어도 되고 이때 버섯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호박을 채로 썰어도 됩니다. 채로 썰어도 되고 고명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볶아서 같이 넣고 끓여도 됩니다.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맞춰서 해주세요. 호박도 준비하고요. 호박하고 칼국수하고 익는 정도가 어떤가에 생각을 또 해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닭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전 썰고 하나 맞고요. 요즘은 기계로도 잘들 빼시니까 손으로 했을 때 마지막을 이게 큰 걸 남겨둬갖고 그대로 저 먹는 게 또 즐거웠었어요. 저는 요거 크게 넣어달라고 해서 네, 이렇게. 닭고기는 익었기 때문에 양념을 해서 넣어도 되고요. 처음부터 넣어도 상관없어요. 얘를 그냥 깔끔하게 양념장을 곁들일 것 같으면 얘를 그냥 넣고요. 아니면 양념을 해서 넣을 걸 그랬나? 칼국수 끓을 때 넣겠습니다. 호박하고 칼국수가 익는 속도가 비슷할 것 같아요. 젓가락. 콩가루가 들어가서 구수해요. 이 칼국수가 쫀득한 맛이 밀가루반보다는 조금 떨어져도 콩가루의 구수함이 있어서요. 닭고기를 양념을 해서 고명으로 얹는다고 해놓고 제가 다 집어 넣어 버렸네요. 그러면 요거는 그걸로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 고기 들어갔고요. 고명으로 해서 제가 위에다 얹어 볼게요. 파마늘 좀 넣고요. 깨소금 약간, 참기름, 후추, 흰 후추 해서 이거는 위에다 고명으로. 간은 다 돼 있는 거고요. 쪄서 양념장. 얘로 저 위에 걸로. 양념장도 하긴 하네. 이거는 국간장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양념장은 진간장으로 해도 뭐 급하게 해서 먹기는 하는데요. 국물에다 간을 할 때는 국간장이 또 좋아요. 깔끔하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약간 넣고요. 여기 양념이 다 돼 있으면, 간이 다 돼 있으면 여기다 물을 조금 섞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참기름, 그다음에 고추, 파란 고추, 빨간 고추. 또 되직하게 해도 되고요. 물을 조금 섞어줘서 희석된 양념장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참기름. 그래서 예, 국간장으로 하는 게 깔끔은 해요. 예. 거기다가 담을까요? 작을 것 같은데. 이게 급하다고 또 덜 끓여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뚜껑을 살짝 덮는 게 익는 게 빠르고요. 이렇게 하고. 이게 국수가 조금 꼬들꼬들하네요. 예. 여기다 놓으니까 이건 국물을 넣어야지. 칼국수는 국물이 좀 있어야 되니까. 예. 또 이런데도 당근 꼭 넣는 분들이 계셔요. 당근 넣지 마세요. 예, 당근 꼭 넣으세요. 아무튼 예, 시골 가면 더 그래요. 예, 네, 넣지 마시라고요. 예, 맛도 그렇고 품위가 아니에요. 당근은 예쁜 게 아니에요. 여기다 놓으면은. 그죠? 그렇고요. 양념장 곁들이고. 양념장 없어도 깔끔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 양념장 종지 예쁜 데다 해서 여기 그래 가지고 찍어요? 네. 참기름도 먹을 때 더 넣을 겁니다. 비빔냉면은 또 비벼질 때 그 맛과 참기름의 향이 또 한 몫 더 해요. 그래서 간을 볼게요. 간 보세요. 선생님 김치 담글 때도 이렇게 숙성을 해놓는 게 정말 아니 저 김치는 김치를 숙성시킬 거잖아. 김치를 숙성시킬 거잖아. 그래서 김치 배추가 익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보관은 한 어느 정도까지? 요렇게까지 보관은 꽤 오래 가요. 예. 김치처럼 숙성시킨 맛을 내줘요.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한 달 정도 네, 한 달까지도 하더라고요. 음식점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 들어가고 내일 식초 들어가고 해서 하면 맛있어요. 안 해도 맛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내일 비빔냉면하고 이거하고 좀 어우러서 냉면도 드시고 또 내일은 특강이 또 있어요. 여러분 비밀로 할까? 네, 비밀이야. 아니지, 알려줘야 옆에 사람도 누구 데려오세요. 그래서 더 이왕이면 더 들으셔도 되잖아요. 하진 않아도 저 내일이 마지막이 수업이잖아요. 여기는 타락죽. 예, 말로만 듣던 타락죽, 임금님이 드시던 타락죽, 그 한식 대첩 시즌 1에서 첫 번째 제가 해서 또 그 아주 좋은 평을 받았는데 저는 그거 즐겨 해요. 타락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려드릴까? 또 아주 쉽고 여기 감자 맛있잖아요. 감자로 하는 감자 옹심이 쉽고 맛있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 그 두 가지 보너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산물을 데쳤어요, 미리. 해산물 데쳐서 데친 국물하고 해산물은 이게 다 들어갈 게 아니라 한꺼번에 놓은 거라서 데친 국물 넣고요. 그러니까는 홍합하고 새우하고 굴하고 뭐 있는 해산물 뭐 홍합만 해도 괜찮아요. 홍합만 해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부추하고 실파하고 같이 준비를 했나 봐요. 같이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뭐 반죽을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오세요. 밀가루, 이게 여기 맵쌀가루 넣었어요. 이게 찹쌀가루, 맵쌀가루. 네. 이게 맵쌀가루죠. 맵쌀가루, 밀가루 넣으셨죠? 밀가루. 맵쌀가루를 좀 넣어줬어요. 쌀가루를. 찹쌀가루 넣으면 조금 약간 질척거려서 조금 잘못하면, 잘하면 맛있는데 실수 안 하려면 맵쌀가루가 나요. 예, 그렇게 좀 바삭, 좀 뭐랄까, 밀가루처럼 밀가루가 쫀득한 그 맛보다는 쌀가루가 들어가면 좀 다른 맛이 나. 이따 잡숴보세요. 조금 느낌이 좋아요. 반죽을 먼저 해놓을게요. 그다음에 계란은 좀 이따 풀어놓도록 하고요. 이때는 물 반죽할 때는 조금 하면 덩어리가 생겨가고 풀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물 반죽할 때는 물을 넉넉히 넣고 하시는 게 나아요. 처음에 아예 밀가루 반죽 반죽용 칼국수라든지 반죽용하고 달리 얘는 처음에 조금 넣어버릇하면 넣으면 반죽이 딱딱하게 된 게 풀어지기가 힘들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계란을 넣을 거라서 계란도 물론 한 개 뭐 이러지만 이거 한 개 좀 커서 파전에 따라서는 계란을 나중에 위에다가 딱 얹기도 해요. 그래서 계란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계란이 너무 많아서 커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돼요. 네. 따로 하고 반죽에다 넣어서 해도 괜찮고요. 네, 동네 파전 따로 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고요. 여기 해산물에 간이 있기 때문에 소금 간 덜렁 하지 마세요. 간을 그때 따라 조금 간을 보고 하세요. 저도 지금 이 간을 몰라야지. 그래서 제가 간을 좀 볼게요. 심심하면 간장 곁들일 거라서 심심해요. 하고 해산물 준비하겠습니다. 계란 조금 너무 커서 남겼어요. 치즈는 나중에 여기다 놔줄 거고 해산물은 다져서 데친 거를 다져서 데치는 이유는 전을 부칠 때 그 사이사이에 국물이 배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걸 그대로 해도 되지만 너무 큰 거니까 제가 이렇게 모양은 좀 이건 좀 살려줄게요. 그대로 작은 것들은 그대로 살리고 새우도 굴도 여기 굴은 냉동이죠? 아니요, 생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굴이 커서 좀 잘라줄게요. 비싸서 못 삽니다. 비싸서? 그래요. 이 정도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 크니까 잘랐어요. 조금. 너무 많아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김치 송송. 김치를 제가 조금 넣어주려고. 익은 김치 송송. 하고요. 오징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오징어 냄새가. 원래 다 그래요, 여기? 하얀 오징어도 있던데. 아니요. 얘가 링으로 넣으면 좋지만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징어 크기 이거 전의 크기에 비해서 얘가 너무 커도 안 되니까 이렇게 이만큼만 할게요. 그리고 후라이팬 생각하고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어줘야 저는 자를게. 후라이팬이 너무 크지 않으니까. 준비하시고요. 잘 달궈진 데다가 조금만 먼저 놓고 해도 되고, 이 파를 모습을 내줄 거라서 조금만 먼저. 응? 응. 한 장용이에요. 한 장용.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루 양이 좀 작은데 불 좀만 줄여주세요. 저는 밀가루가 너무 많은 게 맛없다고는 하지만 여기도 너무 약삭 빠르게 들어갔네. 불 좀 줄여주세요. 약하게. 재료를 많이 넣고 밀가루 양을 적게 하려면 묻혀서 넣는 방법이 편하더라고요. 밀가루가 조금 더 많아도 될 뻔했다. 재료에 비해서. 씻고 그래서 버릴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완전 이 바닥으로 익힐 거라서 얘는 예쁘지만 이 밑에는 치즈로 할 겁니다. 네. 아, 이거 후라이팬도 무거워요. 네, 네. 날려. 안 날려요. 안 칠 거지. 근데 얘가 무거워요. 사실 제가 하기에는 좀 무거워요. 좀 노릇노릇하게. 멀리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 이게 한 끼 먹고는 기름이 돌릴게요. 무거워. 이게 무거워. 이렇게 하고. 근데 기름을 밑에 얘가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밑에 기름이 없어요. 기름 좀 넣어주세요. 기름이 없으면 밑에가 까맣게 타요. 노릇노릇 바삭바삭 타야 되는데 기름이 바닥에 밑에 기름을 좀 넣어줄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바닥에 먼저 기름 넣고 전을 붙였는데 한쪽에 다 익었는데 뒤집어 놓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반드시 거의 밑에 까맣게 탈 수가 있어요. 기름이 적어서. 예. 없죠. 얘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기름을 고루 분산시켜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치즈를 뿌려줄 거예요. 많아? 빼야 돼요? 이거는 기호대로 넣으세요. 아유, 비싸면 조금밖에 안 넣어도 되고요. 모짜렐라 치즈 말고 체다 치즈 그냥 길게 썰어서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얘 녹을 때까지 살짝만 뭘 더. 이거 치우고 할 거니까. 네, 잠깐 치우고 할게요. 해물파전. 파 요거? 네. 흰 부분 드릴까요? 흰 부분 주세요.
장국수 시작할까요? 네. 면 그거 맛 보셨나요? 아니 비빔면 너무 작고 너무 다 실색을 아, 네네네. 네, 그럼 장국수 시작하겠습니다. 장국수는 우리나라 그 지방 음식. 지금 보면 강원도 원주 지방에 이렇게 배추 넣고 얼갈이 배추 넣고 푹 끓여 된장 풀고 이렇게 하는 국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수는 오늘 소면을 쓰지만 저기 그 칼국수, 칼국수에서 넣기도 하고요. 편하게 아주 구수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얼갈이는 속대로 해도 되고 겉대 하면 한 입 크기 너무 길게 안 할게요. 길쭉하게도 많이 먹거든요. 길쭉하게도 먹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두시고요. 파는 어슷어슷 썰어서 준비할게요. 다진 마늘 준비해 두고요. 이건 보통 쉽게 편하게, 만약에 여기에 얼갈이가 이게 마땅치 않으면 그 어제 물미나리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 향도 약간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배추 속대를 넣어도 괜찮아요. 배추 속대 노란 부분 그대로 이용하실 때고요. 멸치 국물은 말씀드린 대로 멸치 이렇게 우려서 끓이시면 되고요. 낼 때 칼칼하게 하려면 청양고추, 뭐 양파,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향을 내는 거 넣어도 되고요. 통후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을 해주기 위해서 된장과 장국수는 된장과 고추장의 비율 섞어서 거의 된장과 고추장. 너무 뜨거라. 풀어서 넣고 끓이고 국수가 익을 수 있도록 먼저 끓여줄게요. 그래서 된장을 먼저 푸른 다음에 이거는 국수가 간이 있어요. 간이 있어서 국물을 너무 짜지 않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섞어주세요. 갈색으로.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넣으면 훨씬 낫죠. 예. 이게 불 좀만 줄여주세요. 너무 뜨거워. 된장의 구수한 맛. 그러니까 이것도 집집마다 된장하고 고추장의 짠 정도에 따라서 맞춰주면 괜찮겠죠. 제가 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마늘은 제가 미리 넣을게요. 마늘. 이때는 으깬 거, 다져진 거 넣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끓을 때 국수 넣겠습니다. 네네. 생으로 그냥. 네네네. 짭조름하게. 네. 삶아내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예, 아주 이건 편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예전에는 팥죽을 끓일 때도, 이거 다 버렸네. 팥죽을 끓일 때도 팥죽 끓일 때 이 국수 이렇게 뚝뚝 부러뜨려서 넣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팥죽의 양을 늘리는 거 쌀만이 아니라 국수도 넣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런 국수 넣고 끓인 팥죽 드셔보셨어요? 예, 그렇게도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국물이 많이 저기 좀 넣을게요. 맹물 좀. 그래서 장국수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국수입니다. 푸짐하게 인심 좋게 퍼주는 것 같아요. 구수해요. 이렇게 하고 배추. 짭조름한 데다가 이 국수를 삶으면 덜 삶아져요. 국수를 넉넉히 했는데도 물을 넉넉히 넣는데도 그래요. 국수가 많았나 봐요. 뜸 들이는 시간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배추.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얼갈이 배추에서 느끼는 맛 있잖아요. 얼갈이가 통배추하고 좀 달리 얼갈이고 풋내, 그게 맛있네. 얼갈이 국을 끓여놔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통배추의 달큰한 맛도 좋지만 약한 불로 해서 끓여줄게요. 국물이 너무 자꾸. 봄동 배추는 더 맛있어요. 예, 봄동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그 좀 시골스럽게 예, 요렇게 해서
장국 깨끗이 해서 맑은 국물 탁 붓고 안 냉면 같은 경우는 조금 깍쟁이 같은 그런 국물이라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인심 좋게 푸짐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골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어? 오후에 아이 근데 그 짭조름한 것 같다. 여기다 할까요? 아유 잔치국수는 이렇게 하셔야죠. 양이 많아서. 네, 다진 마늘 조금 넣어요. 네, 처음에 넣습니다. 예. 된장하고 고추장. 근데 된장 고추장이 맛있으면 더 맛있겠죠. 집에서 한 거 진짜 맛있는. 배추를 더 많이 넣어도 돼요. 네. 네, 이게 돼가지고 푸짐하게 부어서 먹는 거지. 요거는 푹 퍼진 듯이 이런 맛이 나요. 장국수. 아, 뜨거라. 요가 뜨겁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강 다 된 거죠? 네, 비빔냉면하고 감자 옹심이만 하시면 됩니다. 네, 비빔냉면하고 감자 옹심이